우리 할아버지가 게임 스트리머? 일부 실수로 시작된 기적. 여보, 또 신문만 보고 있어? 73세 박철수 씨는 아내 순자 씨의 잔소리에 신문을 접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은퇴한 지 8년이 된 철수 씨에게는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 운동, 신문 읽기, 점심 먹고 낮잠, 저녁 뉴스. 35년간 중학교 제6 선생님으로 바쁘게 살았던 분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들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19살 손자 민준이가 대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처럼 노트북을 들고 말이죠. 민준아, 요즘 뭐 하면서 지내니?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할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귀여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뭐야? 만화야? 게임이에요. 할아버지도 해보실래요? 정말 쉬워요. 철수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임이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젊은이들 장난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야? 민준이가 할아버지 손에 마우스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철수 씨가 실수로 엉뚱한 버튼을 눌러버린 겁니다. 갑자기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 할아버지, 지금 방송이 켜졌어요? 방송? 무슨 방송?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한쪽에 글자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게임하시네. 크크크. 귀여우시다. 철수 씨는 깜짝 놀라 화면을 손가락으로 찍어봤습니다. 민준아, 이 글자들이 뭐야?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쓰는 거야?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할아버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을 누가 봐? 그럼 내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그 순간 시청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크크크크크.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화면 터치하시는 거 봐. 유유. 이분 진짜세요? 철수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네. 지금 500명 정도 되세요. 500명. 어머나, 우리 학교 전교생보다 많네. 게임은 제대로 못했지만 철수 씨의 솔직하고 재미있는 반응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이 우연한 방송으로 철수 씨는 하루 만에 200명의 구독자를 얻게 되었어요. 구독자가 뭐야? 할아버지 방송을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가 재밌다고?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일어났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어제 그거 말이야.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 민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요즘 젊은 것들은 컴퓨터만 들여다본다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게임을 또 하고 싶다니요. 정말요? 그럼 오늘은 처음부터 방송을 켜고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제목도 정했어요. 73세 할아버지의 게임 도전기.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할아버지를 봤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철수 씨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어제 본 사람들이 또 왔네. 참 신기한 세상이구나. 이번에는 게임 속에서 나무를 베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베는 거야? 톱이 어디 있어? 할아버지, 도끼를 써야 해요. 도끼, 그럼 창고에서 가져올까? 아니에요. 게임 안에 있어요. 시청자들은 이런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크크크. 창고에서 가져오신다고. 크크크.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세요. 철수 씨는 게임 속에서 낚시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이 물고기들이 왜 안 잡혀? 믿기가 좋지 않나? 그러더니 갑자기 진짜 낚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한강에서 이만한 붕어를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그때는 지렁이 미끼를 썼는데 밤에 손전등 들고 나가서 직접 잡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하더라고. 10분 동안 이어진 낚시 이야기에 시청자들은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낚시 얘기 진짜 재밌네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게임보다 할아버지 얘기가 더 재밌어요. 게임 속 동물들을 만날 때도 철수 씨는 특별했습니다. 안녕.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 동물이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철수 씨는 진짜 대화하듯 말했어요. 그래. 안녕. 오늘 기분이 어때? 날씨가 좋지. 할아버지 인성 진짜 좋으시다. 게임 캐릭터한테도 인사하시는 거 봐.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날 방송이 끝날 때 시청자는 800명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도 500명을 넘어섰고요. 할머니 순자 씨가 간식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혼자 중얼중얼하고. 아, 순자야. 이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뭔 소리야? 누가 우리 집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해드렸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래도 여보가 요즘 많이 밝아졌네. 삼부 할아버지만의 방식.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바둑 친구 박영수 씨가 놀러 왔어요. 철수야, 들었는데 너 컴퓨터로 뭔가 한다며.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아, 그게 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사람들이 재미있어 해. 게임. 야, 우리 나이에 무슨 게임이야. 바둑도 아니고. 야, 해보면 재미있어. 나도 처음엔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가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날 방송에서 철수 씨는 새로운 게임에 도전했습니다. 중세시대 배경의 RPG 게임이었어요. 마을에 도착한 철수 씨는 첫 번째 주민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처음 뵙겠습니다. 게임 속 캐릭터는 정해진 말만 했지만 철수 씨는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왔는데 이 동네가 살기 좋나요? 할아버지 크크크 NPC한테 진짜 대화하려고 하시네. 이분 정말 착하시다. 마음씨가 너무 좋으세요. 상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저씨, 장사 잘 되세요?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상점 주인 NPC,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아, 참 친절하시네.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보다 훨씬 친절해요. 시청자들은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몬스터와 싸울 때도 철수 씨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야, 너도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왜 이러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려라. 몬스터를 물리친 후에는 미안하다. 꼬마야.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다. 크크크크 몬스터한테도 사과하시네.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이런 어른 요즘 정말 없는데? 그날 방송 중에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야지. 또 그것만 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흥분했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도 나오세요. 할머니도 게임 해보세요. 철수 씨가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누라 순자입니다. 결혼한 지 49년 됐어요. 49년. 어머, 그게 자랑이야? 할머니의 한마디에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크크크크크 할머니 센스 최고. 부부 케미 좋아요. 할머니도 매력이 있으세요. 할머니는 화면의 채팅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 글들은 뭐야? 누가 쓰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쓰는 거래. 정말. 그럼 우리가 유명해진 거야? 그날 밤 철수 씨는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 모르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게임 속 사람들도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짜든 진짜든 만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른의 도리 아닌가요? 채팅창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감동의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께 많이 배워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으면. 그날 구독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철수 씨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덕분에 재미있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 같아. 할아버지가 더 재미있게 하시는 거려.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게임이 다르게 보여요. 할머니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가 요즘 정말 젊어졌어. 그 게임이라는 게 좋은가 봐. 이렇게 한 할아버지의 작은 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말이죠. 4부 첫 번째 작은 성취. 2주차가 되자 철수 씨의 방송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정해진 시간처럼 컴퓨터 앞에 앉는 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있었죠. 오늘도 할아버지, 시간이 왔네요. 매일 3시만 기다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하루가 즐거워져요. 그날 철수 씨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퍼즐 게임, 테트리스였어요. 이 블록들이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정리정돈을 제대로 안 해놨네. 민준이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리하는 게임이에요. 블록을 잘 맞춰서 줄을 만들면 돼요. 아, 그럼 내가 잘하겠네. 50년 동안 교실 정리를 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블록들은 할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쌓여갔죠. 이 고자 블록은 여기 모서리에 두고, 긴 블록은 이쪽에. 실제로는 완전히 엉망이었지만 할아버지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게임도 인생과 같아.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시청자들은 할아버지의 독특한 테트리스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만의 테트리스 이론 크크크. 정리의 달인이시네. 게임에서도 인생 철학이 나와요. 30분 만에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는 형편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뿌듯해했습니다. 클리어. 내가 뭘 클리어했다고? 게임을 완주하셨다는 뜻이에요. 오호. 그럼 상장이라도 주나. 옛날에 학교에서는 완주하면 상장 줬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 완주 축하해요. 상장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순수함이 어디 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실제로 박철수 할아버지 테트리스 완주 인증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온 거였어요. 며칠 후 그 인증서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진짜 만들어줬네. 내 이름까지 써서. 할머니도 신기해하며 인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름이 컴퓨터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 요즘 세상 참 신기해. 할아버지는 그 인증서를 거실 벽에 정성스럽게 걸어놨습니다. 마치 진짜 상장처럼 말이죠. 오부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 한 달이 지나자 철수 씨의 구독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할아버지, 미국에서 봐요. 일본에서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 공부해요. 외국 시청자들까지 생기자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나를 본다고? 그럼 영어로도 인사해야 하는 거 아냐? 민준이가 기본적인 영어 인사말을 가르쳐 주자 할아버지는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맞나? 발음은 엉성했지만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외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o cute grandfather. Learning English at 73. Amazing. You inspire me to try new things. 그날 방송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25세 프로게이머 최진영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진영이에요. 아, 그 게임 잘한다는 젊은이구나. 어서 와. 어서 와. 진영 씨는 처음엔 좀 어색해했지만 할아버지의 순수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게임은 이렇게 하시면 더 쉬워요. 오호,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나 같은 초보한테 가르쳐줘서 고마워.
두 사람의 세대를 뛰어넘는 대화에 시청자들은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와 프로게이머의 만남, 세대 차이가 전혀 안 느껴져요. 이런 소통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영 씨는 할아버지에게 좀 더 쉬운 게임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 게임은 농장을 꾸미는 건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농장. 그거 좋지. 나 젊었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 할아버지는 가상의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며 진짜 농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기계 없이도 농사를 잘 지었어. 손으로 직접 심고 물도 직접 주고 그때는 날씨만 보고도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있었다고. 젊은 진영 씨는 할아버지의 경험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시청자들도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인생 이야기 들으니 좋아요. 이런 경험담이 진짜 보물이에요.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역사책 같아요. 육부, 가족의 변화. 철수 씨의 인기가 높아지자 가족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 철호 씨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인터넷 스타야. 게임 방송하시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 정말요? 아버님이 게임을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방송이야.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어. 며느리 미영 씨도 시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재미있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댓글 보니까 다들 아버님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할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뭐 할까 하고 신나해. 어느 날 할머니는 몰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청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이고, 저 영감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이렇게 많다니. 나만 알았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날 방송 중에 할머니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시청자들이 열광했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 좋아요. 할머니도 같이 방송해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카메라 앞으로 불렀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인사해. 이분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신다고. 에이, 내가 뭘. 부끄러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아내 순자입니다.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부부가 다 매력 있어요. 할머니도 게임 해보세요. 할머니는 게임은 어려워하셨지만 요리 이야기는 신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요리를 잘 안 해보시죠? 내가 50년 동안 해온 요리 비법이 있는데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 채널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도 가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게임하는 동안 할머니는 옆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거나 시청자들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여보가 게임은 못해도 마음만큼은 젊은이들보다 더 순수해요. 그래서 제가 49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부부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따뜻해져요. 우리도 나이 들면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부부는 나란히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나이 70이 넘어서 이런 재미있는 일이 생기다니. 그러게 말이야. 민준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네. 그런데 순자야,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여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이것도 큰 복이야. 늙어서도 쓸모가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네. 민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기뻐요. 민준아,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었겠니? 이렇게 할아버지의 게임 도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가족 전체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죠. 7부 예상치 못한 실현. 철수 씨의 방송이 2개월째 접어들면서 구독자는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방송 중에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화면이 안 나와? 민준아, 할아버지, 잠깐만요. 컴퓨터가 고장 난 것 같아요. 시청자들은 걱정하며 기다렸지만 30분이 지나도 방송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무척 속상해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안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기계가 고장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 날 새 컴퓨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시작했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안 다치셨어요? 어제 너무 걱정했어요. 컴퓨터 괜찮아졌나요? 여러분, 어제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철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청자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몇 악성 댓글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게임 너무 못해요. 이거 보는 시간이 아까워요. 나이 들어서 무슨 게임이에요. 철수 씨는 이런 댓글들을 보고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민준이가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댓글 하나보다 좋은 댓글이 100개예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때 한 시청자가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60세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아버지와 대화 늘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가 스마트폰 배우셨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에요. 철수 씨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8부 특별한 손님들. 한편 철수 씨의 방송 소문이 동네를 넘어 멀리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역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 선생님. 저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인터뷰. 내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철수 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3세 게임 스트리머 할아버지. 새로운 도전의 아이콘이 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뉴스를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저런 유명한 분이 계셨네. 나이 70의 게임이라니. 요즘 세상 참. 하지만 무엇보다 뜻밖이었던 건 다른 시니어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철수 씨, 우리도 그 게임이라는 거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박영희 할머니 68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손자가 멀리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운데 할아버지 보니까 뭔가 젊어진 것 같아서요. 철수 씨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같이 해봐요. 그날부터 철수 씨의 방송에는 특별한 코너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시니어 게임 교실이었죠. 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러져? 비누 발랐나? 하지만 철수 씨는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몇 주 후, 영희 할머니가 처음으로 게임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기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잡았다. 잡았어. 축하합니다. 영희 씨. 시청자들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시니어 분들 화이팅.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9부 더 큰 무대로. 철수 씨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대형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무슨 연락? 할아버지를 게임 홍보대사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전국 시니어 게임 대회도 열고 싶다고 하고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홍보대사를? 며칠 후 게임 회사 대표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나는 우리 여보가 자랑스러워. 드디어 전국 시니어 게임 대회 날이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에서 60세 이상 참가자들이 모였어요. 철수 씨는 개회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셨어요. 85세 할아버지부터 62세 할머니까지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게임에 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는데 게임을 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손자랑도 대화가 늘었고요. 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대회가 끝난 후 철수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순수함,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겸손함,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를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뜻이지. 배움을 멈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철수 씨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오신 거 다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여보. 우리 남편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꿈 같아. 할머니도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답게 사는 것뿐이야. 그렇게 철수 씨의 여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게임 스트리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10부 진짜 보물을 찾다. 전국 시니어 게임 대회 이후 철수 씨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기회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점점 고민에 빠져갔어요. 민준아, 요즘 너무 바빠진 것 같아. 원래 우리가 하던 재미있는 게임은 언제 해? 정말 그랬습니다. 인터뷰 요청, 광고 제안, 각종 행사 참석. 할아버지의 스케줄이 연예인처럼 빼곡해졌거든요. 할아버지,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게임을 시작했는지 기억나니? 그날 밤 철수 씨는 처음으로 평상시처럼 조용한 방송을 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도 특별한 손님도 없이 그냥 할아버지와 시청자들만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옛날처럼 게임이나 하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조용한 방송이 더 좋아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최고예요. 그날 한 시청자가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3개월 전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송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서 위로가 돼요. 철수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기뻐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찾고 있던 보물이 무엇인지를요.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만남이구나. 며칠 후 철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준아, 광고나 상업적인 제안들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자.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정말요? 할아버지 유명해지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거야. 11부 새로운 가족들. 어느 날 특별한 시청자가 찾아왔습니다. 17세 고등학생 지수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수예요. 3개월 전부터 할아버지 방송 봤어요. 어머, 지수구나. 그동안 댓글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반갑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방송 보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철수 씨는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그리워겠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 방송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또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날부터 지수는 철수 씨의 방송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요.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멀리 사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대학생, 할아버지가 없어서 외로웠던 중학생, 치매로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둔 직장인, 철수 씨의 방송은 점점 큰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 같아요.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다 소중해요. 어느 날 가장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80세 김할머니가 손자의 도움으로 화상통화에 참여한 거예요. 할아버지, 저도 게임 배우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요. 같이 해봐요. 철수 씨는 김할머니에게 가장 쉬운 게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비록 화면 너머였지만 두 어르신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화이팅! 어르신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그날 밤, 철수 씨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줄 몰랐어. 여보도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여보의 매력이야. 진심이니까. 12부 영원히 계속될 이야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철수 씨는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게임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진영씨, 영희 할머니, 지수, 그리고 화상으로 김할머니까지. 반년 전에 저는 그냥 심심한 할아버지였어요. 매일이 똑같고 할 일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주세요. 철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마음, 도전하려는 마음. 저는 73세에 게임을 시작했어요. 74세에는 뭘 시작할까요? 75세에는 또 뭘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는 요리 방송 어떠세요? 할머니랑 같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보가 요리하면 부엌이 난장판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한 시청자가 특별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65세인데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55세인데 피아노 배우러 갑니다. 저는 70세인데 컴퓨터 학원 등록했어요. 철수 씨는 이런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경험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방송이 끝날 무렵 철수 씨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배우고 도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면서도 계속 젊어져요. 약속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있는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래, 여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창 밖으로는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이었고, 새로운 만남이었고,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73세에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꿈꾸는 마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철수 씨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해 볼까?